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망합니다. 2025년 세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가 붕괴되고 중국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으며 유럽과 일본은 당황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곧 미국의 주요 공장들이 연달아 멈춰섰습니다. 부품이 끊기고 배터리가 도착하지 않고 메모리 공급이 지연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망한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한마디는 스탠포드 국제전략포럼의 강의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를 대표하는 명문대 학생들이 숨을 죽인 자리. 미국 최고의 국가 전략가 에단 셰퍼드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망합니다. 전 세계 학생 대표단들의 선입견을 박살내버렸죠. 그들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을요.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스탠포드 국제전략포럼 강연장에 전 세계 각 나라를 대표하는 명문대 학생단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국제산업 전문 학생, 각국의 외교 및 경제 분야의 핵심 학생들이었죠. 모두가 조용히 숨을 죽이자 무대 위로 미국 최고의 국제경제 전략가로 손꼽히는 에단 셰퍼드 교수가 올라섰습니다. 객석에서는 교수의 발표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시큰둥한 표정을 지은 일본 대표단과 중국 대표단이 곧 쪽팔림을 당할지도 모른 채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셰퍼드 교수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며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살짝 긴장하는 사이 교수의 강렬한 한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망합니다. 강연장이 한순간 고요해졌다가 곧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대표인 마스모토는 콧방귀를 뀌며 옆자리의 독일 경제학자에게 속삭였어요. 한국이요? 언제부터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세계에 무슨 영향을 준다고. 중국 대표 리밍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셰퍼드 교수는 웃지 않고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어요. 한국이 없다면 미국과 독일의 자동차 공장들은 당장 내일부터 가동을 멈추게 될 겁니다. 순간 독일 대표인 요한 하이젠버그가 다급히 일어서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국이 우리 공장을 세운 것도 아닌데. 그러자 셰퍼드 교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구체적인 사건을 제시했어요. 얼마 전 미시간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이 예고 없이 일주일간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공급받던 반도체 부품의 단순한 납품 지연이었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GM과 포드는 일주일간 차량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했습니다. 교수의 말에 청중들의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 마스모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되물었죠.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 작은 나라의 부품 하나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멈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셰퍼드 교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마스모토 씨, 일본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일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생산 라인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었죠.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중국 대표 리밍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중국은 한국 없이도 기술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술 따위 없다고 우리가 멈출 리 없습니다. 셰퍼드 교수는 곧바로 예리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근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가 배터리 문제로 리콜 사태를 겪었을 때 중국산 배터리를 포기하고 LG에너지 솔루션과의 협력을 급하게 재개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자존심 강한 중국이 왜 한국 기업에 급히 손을 내밀었을까요? 중국 대표 리밍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을 깜박였어요. 강연장 전체가 긴장감으로 꽉 찼죠. 셰퍼드 교수는 다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자꾸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세계 산업의 중심부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멈추면 이제 세계가 망합니다. 이 말과 동시에 강연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셰퍼드 교수의 강력한 선언에 일본과 중국 대표단은 불편한 표정으로 침묵했고, 독일과 미국의 산업 전문가들은 당황한 채 서로 속삭이며 교수의 말에 빠르게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객석 뒤편에서는 각국의 기자들이 급하게 펜을 움직이며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스탠포드 국제전략포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긴장과 충격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세계의 대표들은 지금 불안과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었죠. 강연장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의혹이 뒤섞여 나타났죠. 그러자 셰퍼드 교수는 더욱 침착한 표정으로 청중들을 향해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넘기며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꺼내보세요. 화면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이 만든 강화유리 덕분입니다. 청중들 중 몇몇이 어색하게 스마트폰을 내려다봅니다. 독일 대표 요한 하이젠버그가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강화유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셰퍼드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강화유리 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에 이릅니다. 한국산 유리가 없다면 스마트폰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입겠죠. 일본 대표 마스모토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메모를 작성합니다. 셰퍼드 교수는 여유롭게 다음 장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까지 모든 첨단 기기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살펴볼까요? 스크린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료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도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한국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셰퍼드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하지만 인텔과 마이크론조차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특수 메모리 없이 최신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기업마저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중국 대표 리밍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셰퍼드 교수는 이번에는 화면을 다시 넘기며 자동차 산업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최근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화면에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주요 배터리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일본 대표 마스모토는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엽니다. 하지만 중국의 CATL이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 냉정하게 받아칩니다. 양적인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CATL 제품이 연이어 화재 사고를 일으켰을 때 BMW, 메르세데스, GM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강연장 전체의 긴장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교수는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조선산업 그래프를 띄웁니다. 세계 해운 산업은 한국 조선소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세계 무역의 9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바다를 움직이는 첨단 선박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전략가는 심각한 표정으로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합니다. 셰퍼드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강조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국을 작고 무시할 만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거립니다. 기자들은 급히 메모를 작성하고 각국 대표들은 자료를 뒤적이며 서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강연장은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뜻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교수의 발표가 점점 긴장감으로 차오르는 가운데 청중 사이에서 중국 대표 리밍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만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난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제조국이고 경제력으로 보면 압도적입니다. 한국이 그리 대단하면 왜 중국의 성장세를 막지 못합니까? 교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중국의 자랑인 전기차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교수의 말에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환해집니다. 리밍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동료와 눈빛을 교환합니다. 교수는 천천히 화면의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전기차 업체들은 대부분 CATL의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CATL 배터리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죠. 이때 BMW, 벤츠, 아우디는 즉각 CATL 대신 한국 배터리로 교체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결정적인 자료를 띄웁니다. 사실 이 배터리 폭발 사고로 중국 전기차의 신뢰도가 급락했죠. 반대로 한국 배터리 탑재 차량의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만든 배터리는 폭발하지만 한국이 만든 배터리는 판매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강연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 대표단은 속이 시원하다는 듯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중국 대표 리밍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앉아 메모장을 황급히 넘기며 어색한 웃음을 짓습니다. 교수님, 방금 사례는 지엽적인 사건 아닌가요? 단순히 운이 좀 나빴던 사례일 뿐이죠. 교수는 그런 리밍을 바라보며 재치 있게 말을 이어갑니다. 맞습니다, 리밍 씨. 그런데 중국은 최근 운이 나쁜 일이 너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객석은 다시 한번 크게 웃음으로 술렁거렸고 미밍은 얼굴이 붉어진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다시 화면을 넘기며 본론을 이어갑니다. 중국은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자립률은 고작 20%에 머물러 있죠.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그동안 더 증가해 현재 70%에 이릅니다. 중국이 만든 반도체는 불량률이 높아 글로벌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말에 강연장에는 진지한 분위기가 다시 조성됩니다. 독일 대표 요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수는 잠시 침묵한 뒤 명쾌하게 답변합니다. 양적인 면에서 중국은 거대합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은 양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10년 동안 따라잡으려 노력하는 사이 한국은 이미 20년 앞서 나가 있습니다. 교수의 말에 중국 대표단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셰퍼드 교수는 강연장 중앙으로 천천히 나와 마지막 결론을 던집니다. 세계가 중국을 주목할 때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그 거만한 태도부터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강연장 전체가 다시 한번 크게 웃음으로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 리밍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당황한 채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객석의 시청자들은 속 시원한 한 방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웃음과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셰퍼드 교수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청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다음 자료를 띄웁니다. 객석은 다시 긴장감과 호기심이 감돌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부터 이야기해보죠. 스크린에는 미국의 유명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살짝 자부심을 느끼는 표정을 짓는 순간 교수는 이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자존심인 아이폰 속 부품은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생산합니다. 슬라이드 화면이 바뀌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로고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사실상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 대표단은 살짝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바꾸며 독일 대표단 쪽을 향해 말을 던졌습니다. 독일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사용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슬라이드에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와 한국 기업의 로고가 연결되는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고성능 배터리, 차량용 첨단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이 한국산입니다. 독일은 한국 없이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 대표 요한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서둘러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산업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거대한 컨테이너선의 이미지와 함께 한국의 조선기업 로고가 등장했습니다. 세계 무역량의 90% 이상은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대부분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교수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한국의 조선기업들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등 세계 조선 시장의 80%를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갑자기 중국 대표단을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선박을 만들죠. 하지만 중국 선박은 싸게 팔리지만 한국 선박은 반드시 필요한 물건으로 팔립니다. 값싸고 불안정한 배보다는 비싸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선박이 선택받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 리밍은 교수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한 어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가진 진짜 기술력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교수의 강력한 메시지에 강연장 안에는 긴박한 긴장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객석의 시청자들은 한국의 위대함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한국의 증가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쉬어가듯 목을 축이며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 위로 BTS 공연 장면이 화려하게 펼쳐지자 몇몇 젊은 기자들은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표 리밍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도 중요한 힘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문화는 무엇일까요? 청중 사이에서 몇몇이 작게 대답합니다. K-팝이요. 한국 드라마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한국의 K 콘텐츠죠. 그런데 단순히 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전 세계 경제와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슬라이드를 넘기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BTS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만 명의 인파가 펼쳐졌습니다. 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작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 공연에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도 놀라 급히 추가 경호를 투입했을 정도죠. 놀라운 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른다는 점입니다. 교수는 이어 슬라이드를 바꿨습니다. 화면은 중동 국가의 한 쇼핑몰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폭발적 인기입니다. 한국 콘텐츠 덕분에 중동에서 한국 상품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현지인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입니다. 교수의 발표가 이어지자 중국 대표 리밍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 문화는 결국 취향입니다. 일시적인 인기 아닐까요? 중국도 문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죠. 최근 중국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의 원작이 한국 작품이었던 걸 알고 계십니까? 한두 개가 아니죠.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리밍의 얼굴이 붉어지자 교수는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문화를 산업으로 만들었고 세계는 그 가치를 이미 인정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미국 할리우드에서 열린 한국 영화 기생충의 시상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교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할리우드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관계자들이 한국 감독, 배우와 함께 작업하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마이클은 놀라운 표정으로 메모를 서둘러 적었습니다.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화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총 한 자루 없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중은 진지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보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문화의 힘까지 장악한 한국의 진짜 위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청중을 둘러본 뒤 진지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이 성공한 나라라고 해서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위기를 겪었죠. 슬라이드 화면이 바뀌며 IMF 외환위기 당시의 뉴스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몇몇 나이 든 기자들은 그때를 기억하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로 사실상 나라 전체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면이 다시 전환되며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선 한국 기업들의 성장률 차트가 보였습니다. 한국은 불과 2년 만에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었죠. 여러분, 위기를 겪은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빨리 다시 일어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슬라이드를 바꾸자 최근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한 한국 기업들의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지고 많은 나라가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죠. 교수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하고 다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걸까요? 청중들은 교수의 질문에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인의 위기 극복 DNA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화면에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첨단 연구소들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한국은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한국 대기업들의 R&D 투자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체 기업 예산의 20%가 연구개발에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마이클은 놀란 듯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는 이를 지켜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선을 한국으로 전부 옮긴 이유가 바로 이 기술력 때문입니다. 품질은 기본이고 결정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납기를 철저히 지키는 안정성 때문이죠. 슬라이드를 넘기자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위기 대응 사례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죠.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갑자기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끝났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한국은 일본이 수출 금지했던 소재들을 모두 국산화해냈습니다. 교수의 말에 일본 대표 나카무라는 불편한 듯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 시장을 잃었고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과 위기 극복 능력을 다시 보게 되었죠. 교수는 다시 화면을 넘겨 새로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는 전 세계가 백신과 의약품 공급 부족으로 혼란에 빠졌죠. 이때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빠르게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생산 능력을 늘렸습니다. 여러분이 맞았던 백신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객석에서 작은 놀라움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교수는 잠시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위기에서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죠. 이것은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산업 강국 이상의 특별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는 기술력과 위기 극복 정신입니다. 한국은 단지 운이 좋아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실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에는 확신과 감탄이 함께 묻어나왔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강당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교수는 잠시 청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산업과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강한 이유, 기술이 강한 이유, 그 근본에는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며 고요한 새벽에 출근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중학생들이 새벽같이 등교하는 영상, 밤늦게까지 연구소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풍경이 교차로 비춰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를 업무가 아니라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정신은 수치로는 보이지 않지만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진짜 이유죠. 교수는 이번에는 말투를 조금 낮추며 청중의 감정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고 유럽은 철학의 나라라고 한다면 한국은 책임의 나라입니다.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는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화면이 천천히 전환되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 자료화면으로 비춰졌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립을 고수할 때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독자 제재에 나섰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중요한 에너지 협력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국제 질서를 위해 주저없이 행동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는 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강대국에게 예스만을 외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이 통과되었을 때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핵심 기술 자료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SK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이 술렁였고 몇몇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는 그 순간 다시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주권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자국의 생명줄을 넘기지 않는 강단. 그것이 오늘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며 일본과의 무역 분쟁 당시 한국의 대응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수출 규제에 맞서 일본 의존 소재를 모두 국산화해낸 과정이 타임라인처럼 펼쳐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이 백기를 들 거라 예측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본 기업이 시장에서 밀려났고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기술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하며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몇몇은 노트를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장의 분위기는 이제 마치 국방 전략 브리핑처럼 무겁고 집중된 상태였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철학 한 가지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슬라이드에 한글로 짧은 문장이 떴습니다. 국익이 먼저다. 이게 한국인의 DNA입니다. 세계가 흔들려도 주변 나라들이 압박을 가해도 한국은 마지막에 반드시 국익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수는 무대 아래 기자석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판단, 철저한 전략 사고, 그리고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성적인 결단입니다. 화면에는 한국 대통령의 한 연설 장면이 흑백으로 처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자막이 뜨자 강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나라는 기술로 앞서가고 어떤 나라는 군사력으로 지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하나의 전선에서 위기를 막아내는 집단의식.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진짜 원동력입니다. 몇몇 청중은 박수를 치려다 멈췄습니다. 강한 인상을 받은 듯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유럽 외교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라는 단지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군요. 국가의 품격 자체가 다르다. 교수는 무대 한가운데서 그 말을 들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맺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이 철학, 이 정신, 앞으로 세계가 진짜 위기를 맞이할 때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일 것입니다.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교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무대 위에 떠올랐습니다. 검은 배경 위로 단 하나의 문장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순간 강당 안은 숨을 죽인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교수가 다시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산업의 심장, 기술의 두뇌, 물류의 동맥, 문화의 감성.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전환됩니다. 거대한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움직이는 정밀 로봇, 스타트업 젊은이들이 함께 웃으며 회의하는 모습. 그리고 아프리카 거리에서 BTS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청년들. 유럽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 흘리는 관중들. 모든 장면이 하나의 영상처럼 이어지며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웅장하게 흐릅니다. 한때 세계는 한국을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옆, 중국 아래, 어디에 끼어있는 나라로만 여겼죠. 교수의 음성이 천천히 낮아지다가 다시 강하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는 한국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반도체 하나, 배터리 한 줄, 선박 한 척, 드라마 한 편이 세계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청중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앞줄에 앉은 일본 대표도 두 손을 깍지 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는 노트북을 덮고 생각에 잠긴 듯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미국, 유럽 대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길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교수는 강단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지막으로 학생 하나에게 묻습니다. 만약 오늘 한국이 모든 수출을 중단한다면 세계는 어떤 혼란을 겪게 될까요? 학생이 잠시 고민하다 조심스레 말합니다. 글로벌 생산망이 마비되고 스마트폰, 전기차, TV, 심지어 군사 시스템까지 모두 멈추겠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의 변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지고 교수는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학생 기자 한 명이 일어나 노트북을 닫으며 속삭입니다. 이건 기사로 쓰기엔 너무 크다. 이건 시대를 바꾸는 메시지다. 밖으로 나가는 교수의 뒷모습. 햇살이 비치는 창 너머로 점점 작아지지만 그 존재감은 오히려 더욱 크고 단단해집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중심으로 각 나라의 학생단 대표들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나라?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거인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